1951년 2월 7일 아침, 어제 설날에 모인 온 가족이 정겹게 떡국을 먹고 아침상을 몰린 직후였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갑자기 총으로 무장한 군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좌감회가 있으니 빨리 나오시오. 다들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하는 빨치산 토벌을 목적으로 산청과 함양에 자리한 4개 마을 주민 705명을 기관총과 수류탄으로 무참히 학살하였고, 희생자 대부분은 어린이, 노인, 여자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그날, 마을은 하루 만에 불바다가 되었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자락 산청 방곡마을에서 장인어른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있는 사위 솔채운입니다. 장인어른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따라가는 이 여정에 마음을 보태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기록을 열기 전 우리가 함께 마주했던 지난날의 아픈 조각들을 잠시 되짚어 봅니다. 1951년 그 서슬퍼런 겨울, 방곡리 논바닥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 속에서도 7살 소년 정재원은 3발의 총탄을 맞고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어머니의 시신 틈에서 숨을 죽이며 하늘의 답을 기다리던 소년. 이제 그 소년은 목숨을 건 또 다른 고비를 넘기려 합니다. 상처의 고통보다 더한 시련이 7살 소년과 정자 누나를 덮쳤습니다. 바로 타는 듯한 갈증이었습니다. 당시 큰아버지와 사촌 형님은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물을 주지 않는 그분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큰아버지는 물을 마시면 상처가 악화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안쓰러워 돌아서서 눈시울을 적시면서도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다독이며 물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자 누나와 저는 서로 마주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상처가 나으면 우물에 가서 원 없이 물을 실컷 마시자고 약속하며 그 절박한 순간순간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고 간호하던 장식 형님도 먼 산을 쳐다보며 굵은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부상을 입고 약 2주가 지났을 때 작은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병원과의 교섭이 잘 되지 않아 늦었다는 말씀과 함께 작은 아버지는 우리 남매를 바지게 양쪽에 짊어지셨습니다. 30리나 되는 수동의 병원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의 지게는 마치 요람 같았습니다. 혹여나 흔들림에 어린 조카들이 아픔이 더할까봐 숨이 차올라도 평정을 잃지 않으려던 그분의 숭고한 은혜는 훗날 소년이 사회생활을 하며 인내와 강인함을 배우는 최고의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너희들 조금만 참으래. 아프더라도 꾹 참아야 저 원수를 갚지 않겠나. 작은 아버지는 가슴으로 분노를 사기며 어린 생명들을 살려내겠다는 신념 하나로 험한 고갯길을 걷고 또 걸으셨습니다. 마을을 지나 자헬이 동구박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어갈 때였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희희를 웃잡고 천하의 이 나쁜 놈들,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내 나라 군대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 모든 한탄을 가슴으로 삼키며 다시 소년들을 짊어지고 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어린 생명을 향한 절박함이 서려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수동의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 선생님은 국군이 저지른 만행의 몸서리를 쳤습니다. 어찌 같은 동족이 천지무구한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인가. 의사 선생님도 분개한 나머지 온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왼쪽 발꿈치의 탄알 때문에 뼈가 썩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잘라야겠습니다. 그 소리에 작은아버지는 병원이 쨍쨍 울릴 정도로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부모도 없는 아이인데 다리를 자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차라리 치료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다리만은 자르지 마이소. 작은아버지는 소년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일단 다리를 자르지 않고 탄알을 끄집어내기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마취제조차 없던 시절 7살 소년에게 닥친 그 시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이 팔다리를 꽁꽁 묶은 채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뼛속을 후비고 집게로 탄알을 뽑아내는 통증은 전신으로 퍼졌고 병실 천장은 온통 샛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살을 베는 아픔은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뼈를 깎는 아픔이 소년의 온몸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소년은 차마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소년은 그 큰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와 의료진은 소년이 죽은 줄 알고 소생제를 주입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다행히 소년은 잠시 기절했을 뿐이고 그 덕분에 의사 선생님은 발꿈치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의사 선생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입니다.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몇 번이고 굽신거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어른의 신성한 대화는 어린 소년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을 맺히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흐린 날이면 발꿈치 속을 가위로 자르는 듯한 사각사각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통증은 아마 생애가 끝날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용감히 운명에 따라야 하며 고결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책은 말합니다. 7살 소년은 그 처절한 수술대 위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딛고 새로운 길을 여는 살아가는 법을 이미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장인어른의 처절했던 생존 기록을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7살 소년이 견뎌낸 그 뼈를 깎는 아픔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운명은 결코 굴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힌 길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나의 운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장인어른의 평생의 해안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곳 지리산 자락 산청 방곡마을에서 장인어른의 통찰을 기록하며 솔채운 펜션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친 마음을 맑은 전기로 씻어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들러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깨달음의 여정을 함께 해주십시오. 사위인 저
소채원이 정성을 다해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리산 산청에서 소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